안녕하세요. 공학통계연구소 유종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공동력 지수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CP, SPK 같은 지표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PP와 PPK라는 지표를 구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보통 그런 걸 구분하지 않고 이제 CP, SPK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엑셀에서 이러한 지표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텐데, 이제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엑셀 내에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식을 하나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용자 함수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 CPK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손쉽게 이런 지표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워크시트와 같이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데요. 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CP 스펙 같은 지표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정력 지수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일단 스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USL과 그리고 LSL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SL은 이제 편의상 600이라고 주고 LSL은 598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지표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통계량을 구해야 되는데요. 뭐 여기서는 이제 평균과 이제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통계량을 구할 때는 항상 데이터를 마우스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번거롭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미리 셀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이름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쪽 왼쪽에 있는 50개 데이터 셀 범위를 이렇게 마우스로 지정을 하고 왼쪽 상단에 있는 이름 상자에 가서 이 전체 데이터의 범위를 이제 데이터라고 이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평균을 흔히 통계학에서는 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엑셀에서 평균을 구하는, 흔히 이제 산술 평균을 구하는 수는 average라는 함수를 쓰지만 이제 통계학에서는 그것을 민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평균 구하는 엑셀 함수는 이제 average이고, 여기다 우리가 조금 전에 지정했던 셀 범위를 이제 데이터라고 했기 때문에 데이터로 이름을 부여한 다음에 가로를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평균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표준편차가 되는데, 이제 표준편차는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기 때문에 이시를 써서 SD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이제 표준편차를 구하는 엑셀 함수는 STDEV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로 안에다가 셀 범위 이름인 데이터를 지정하고 가로 닫고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표준편차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CP와 SPK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요. 이제 CP를 구하기 위해서는 식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식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상 오른쪽 상단에 지금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CP를 구하는 식이라는 것은 이제 규격 상한에서 규격 하한을 빼고, 자, 괄호를 닫고 나누기 6배의 편차라는 겁니다. 자, 6배의 편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6 곱하기 편차가 들어있는 요 셀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의 CP 값은 반올리면 1.02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CPK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CPK를 구하는 것은 이제 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CPU와 CPL을 구해서 그 중에 작은 값을 CPK로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CPU하고 CPL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CPU를 구하는 식은 규격 상한에서 평균을 빼주고, 자, 그 값을 3배의 편차로 나눈 겁니다. 자, 그래서 3 곱하기 이제 편차를 한 다음에 괄호를 닫고 엔터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럼 CPU가 구해졌고, 이제 CPL 같은 경우는 평균에서 규격 하한을 빼는 거니까, 자, 평균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규격 하한을 빼줍니다. 자, 그리고 그 값을 이제 3배의 편차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들어있는 셀을 지정하고 괄호 닫고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CPL이 구해집니다. 자, 그럼 CPK라고 하는 것은 CP와 CPL 둘 중에 작은 값을 CPK라고 부른다고 했으니까, 자, 이퀄을 누르고 자, 민을 쓴 다음에 요 위에 있는 두 개 셀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지표들은 소수점 2자리까지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이렇게 셀을 4개를 지정을 한 다음에 위에 오시면 여기 표시 형식에 이렇게 자리수 줄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수 줄임을 이용해 가지고 소수점 2자리까지만 표시를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CP는 1.02가 나오고 CPK는 0.79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엑셀에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 average란 함수하고 그리고 stdv란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CP와 SPK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하나의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렇게 CPK를 구하는 거라면 그렇게 뭐 시간이 많이 그 소요가 되진 않겠지만 사실 실제 현업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존재하고 그 많은 항목들에 대해서 일일이 이런 지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에버리지나 그 stdv처럼 그 CP나 SPK를 구하는 그런 함수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런 CP와 SPK를 구할 수 있는 그 사용자 함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용자 함수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키보드를 보시면 Alt 키하고 F11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Alt 키하고 F11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이 바로 이제 VBA를 그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인데 VBA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거기 창의 타이틀이 Microsoft Visual Basic for Application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약자를 따서 보통 VBA라고 하는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대부분의 프롬들은 이 VBA라는 그 비주얼 베이직 그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엑셀에서도 우리가 이제 사용자 함수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사용자 함수를 우리가 저 VBA 코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요. 그 실제로 이 VBA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걸 그 만약에 설명을 드리려면 이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사용자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뭐 교보라든가 이런 데서 VBA라고 검색을 하면 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책자를 가지고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좀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제 사용자 함수를 만들 건데요. 자, 해야 될 일은 먼저 좌측에 있는 여기 그 시트1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이름이 있는데 요 이름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고 자, 우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메뉴가 나오는데요. 그 메뉴 중에서 여기 보시면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삽입에 자, 모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이 나타나고 커서가 깜빡빡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을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다 우리가 바로 이제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직접 입력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사용자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맨 위에다가 이렇게 펑션이라고 쳐줍니다. 펑션. 자, 그리고 함수의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제 함수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cp라는 함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cp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워크시트에서 여러분들이 cp라는 함수를 쓴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equal을 누르고 자, cp라는 함수를 씁니다. 자, 그럼 괄호를 열어야 되는데 그럼 괄호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단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cp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규격 상한 그리고 규격 하한 값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쉽게 말하면 인수로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다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여기다가 r 그리고 as 자, range라고 제가 입력을 할 텐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r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의 이름이 되겠고 range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셀 영역을 그 엑셀에서는 그것을 range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r이라고 하는 셀 범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cp라는 값을 구하겠다 그런 뜻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USL과 LSL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USL, 콤마 그리고 LSL 이렇게 입력을 하고 괄호를 닫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end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러한 그 규격 상한과 규격 하한을 이용해서 이제 CP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표지면차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나중을 위해서 평균과 편차를 둘 다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평균과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평균을 나타내는 그 변수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평균을 민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민이라고 입력을 하고 자, 그리고 이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average라는 함수를 쓰는데 이 average라는 함수는 워크시트에서만 사용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입력을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워크시트 펑션이라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을 누르게 되면 이 워크시트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함수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함수는 average라는 함수가 되겠고 이 average 함수에다가 집어넣을 것은 셀 영역이 되겠죠. 근데 그 셀 영역은 우리가 r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r을 입력하고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셀 영역을 R이라고 했는데 그 R이라는 셀 영역으로부터 평균을 구해서 민이란 변수에 입력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편차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역시 워크시트에서만 사용되는 그 함수기 때문에 워크시트 펑션이라고 입력을 하고 마찬가지 점을 누르면 이렇게 함수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st자까지만 이렇게 써주게 되면 그 함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괄호를 연 다음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셀 영역인 R을 입력하고 괄호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셀 0으로부터 평균과 편차를 구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CP라는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라고 하는 값은 그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식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USL에서 LS를 빼는 값이니까 USL 마이너스 LSL 그리고 괄호 닫고 나누기 6배의 표준편차를 씁니다. 근데 표준편차를 우리가 SD라는 변수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SD를 써주고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펑션 그 CP를 구하는 식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아래쪽에 이번에는 그 CPK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CPU와 CPL을 구해야 되는데요. 그 CPU와 CPL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PU와 CPL을 구하는 것도 역시 사용자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펑션을 써주고 자, CPU 자, 입력합니다. 자, 그럼 걸어놓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셀 영역을 지정을 받은 다음에 여기다가는 스펙 상한만 있으면 되겠죠. CPU를 구할 때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R as range라고 입력하고 자, 콤마 그리고 여기다가 USL만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end 펑션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평균하고 이제 편차를 가져오면 되는데요. 이거는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해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 두 행을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CPU를 구하면 되는데 CPU를 구하는 식은 아까 USL에서 평균을 빼는 건데 평균은 조금 전에 민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민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나누기 6배의 3배의 편차가 되겠죠. 3배 SD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제 CPL을 구해야 되는데요. CPL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펑션 CPL 물론 여기 있는 그 위에 있는 CPU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고 수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기 위해서 이제 CPL을 직접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R as range라고 해서 셀 영역을 R이라는 변수로 지정을 해주고 자, CPL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LSL만 필요하겠죠. 괄호 닫고 엔터.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전에 그 평균하고 하는 편차를 복사해 왔으니까 여기다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CPL을 구하면 되는데요. 이제 CPL은 평균에서 그 LSL을 빼는 거니까 자, LSL을 써주고 자, 나누기 3배의 표준편차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CPL까지 이제 구하는 것이 끝났는데요. 자, CPK는 이제 CPU와 CPL 중에 정한값을 CPK라고 됐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용자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CPK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CPK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셀 영역을 우리가 지정 받아서 그 다음에 USL과 LSL 입력을 해서 구해야 되니까 R as range라고 하고 콤마 USL LSL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평균과 편차를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여기서는 그 평균 편차를 미리 이게 변수를 지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CPK라고 하는 지표는 이제 CPU와 CPL을 구한 다음에 그 중에 작은 값을 CPK라고 됐으니까 CPU와 CPL 중에 작은 값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CPK를 그냥 구하면 되는데 CPK는 마찬가지로 미니멈이라는 함수를 써야 되는데 이것도 워크시트에서만 사용되는 함수니까 워크시트 펑션 점을 해주고 여기다가 민 한 다음에 괄호열고 여기다가 먼저 CPU를 씁니다. 그러니까 CPU를 써주는데 이제 CPU라고 하는 함수가 그 필요한 게 뭐냐면 R이 필요하고 셀 영역이 필요하고 그리고 USL이 필요한데 여기는 R하고 USL은 조금 한 줄 위에 있는 그 CPK를 구하는 그 인수 안에 이런 값들이 다 있으니까 지금처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CPL은 역시 셀 영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LSL 값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LSL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단순한데요. 그 CPU하고 CPL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는 그 셀 영역인 R과 그리고 규격 상한 그리고 규격 하한 값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각 함수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 중에 장값을 CPK를 한다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CPK는 그 구하는 함수는 굉장히 단순하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하신 분들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디로 하냐면 우리가 만드는 이 사용자 함수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엑셀 로고가 있습니다. 이 엑셀 로고를 누르게 되면 그 워크시트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워크시트로 이제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던 그 사용자 함수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P부터 볼 텐데 그 CP를 아까 우리가 1.0이라고 구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이퀄을 누르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CP라고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CP라고 치면은 여기에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사용자 함수 리스트가 쭉 뜨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CP라고 치고 자, 괄호를 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그 CP 안에 들어가는 그 인수의 어떤 순서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는데 먼저 셀 영역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셀 영역인데 아까 우리가 셀 영역을 왼쪽에 있는 50개 데이터를 데이터라고 영역을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자, 콤마를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규격 상한을 지정해야 되는데 규격 상한은 여기 있었죠. 여기 H1셀에 있는 것이 규격 상한 콤마 자, 규격 하한은 여기 LSL, H2셀 자, 이렇게 지정해주고 자, 괄호 닫고 엔터키 누르면 CP란 값이 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엔터 자,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CP도 자,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CPU 괄호 열고 데이터 자, 그런데 CPU는 USL만 필요하죠. 자, USL은 여기 있는 H1셀이니까 H1셀을 지정하고 괄호 닫고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CPU가 구해지고 자, 그리고 이제 CPL인데 이제 CPL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리고 셀 영역이 데이터니까 데이터로 지정을 하고 콤마 얘는 이제 LSL만 필요하니까 LSL이 들어있는 H2셀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괄호 닫고 엔터 클릭 누릅니다. 자, 그럼 CPK를 구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아까 그 CPK를 구할 때는 CPU와 CPL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중에 작은 값을 CPK를 한다. 이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CPK를 구할 때는 반드시 CPU와 CPL을 먼저 구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사용자 함수를 이미 우리가 이제 CPK를 구하는 시간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놨기 때문에 굳이 그 위에 있는 CPU와 CPL을 구할 필요 없이 바로 CPK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PK라고 입력을 하고 괄호 열고 데이터가 들어있는 범위가 데이터라고 이름을 지정했고 콤마 자, USL은 H1셀 자, 그리고 LSL은 H2셀 자, 괄호 닫고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CPK가 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수점 두째 자리만 표시를 하고 싶다. 자, 그럼 이렇게 자리수 줄임을 이용해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여러분들이 그 번잡하게 매번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함수 평균과 편차를 구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CPK 같은 지표를 구할 필요는 없게 되는데요. 다만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함수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 엑셀 통합 문서에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른 통합 문서에서도 여기 우리가 만든 사용자 함수를 쓰고 싶을 때가 있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방법을 여러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아야지만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 실무에 사용하는 다른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 사용자 함수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거는 그 여러분들이 만든 이 파일을 저장하는 것인데요. 이걸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하는 방식의 그 확장자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저장을 하게 되냐면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여기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 같은 이런 그 경고 문구가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비주얼 베이직 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VBA를 이용해서 코드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그 코드를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통합 문서인 XLSX라고 하는 이런 통합 문서에서는 그런 코드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 엑셀이 아마 그 2007 버전 이후로부터 이런 방식을 이제 고수하고 있는데 2010 버전인 것 같아요. 2010 버전부터 이런 방식을 이제 고수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해둡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니오를 누르게 되면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옵션 중에서 여기 파일 형식을 보시면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추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시면 엑셀
여기 보시면 엑셀 추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자가 XLAM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과거 2003 버전까지는 XLA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XLAM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 자, 그럼 여기 통합문서 2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그 폴더가 애드인이라는 폴더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가기 힘든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폴더입니다. 그래서 저 폴더를 찾아가려면 귀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저장할 수 있는 위치를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R이라는 이 폴더에다 저장할 텐데 드라이브에 저장할 텐데 자 그리고 요 이름을 파일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을 줄 텐데요. 이거를 우리가 UDF라고 하겠습니다. UDF. 그래서 User Defined Function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UDF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자, 저장을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통합 문서 자체는 사실 그 확장자가 변함이 없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저장했던 그 폴더에 가보면 그 udf.xlam이라는 파일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제 보신 것처럼 이렇게 udf.xlam이라는 파일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엑셀 파일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을 다 우리가 지우겠습니다. 데이터만 남겨놓고 다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다시 이 그 엑셀 파일을 닫겠습니다. 닫을 때 이제 저장을 해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를 누르게 되면 매크로 제외된 통합 문서로 저장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매크로가 제외된 상태로 그냥 일반적인 통합 문서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갖고 있는 엑셀 데이터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엑셀라고 되어 있는 그런 확장자를 갖는 통합문서만 갖고 있는데 그 통합문서를 다시 불러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가 만든 그 사용자 함수가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사용했던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이제 CP를 구하기 위해서 이퀄 누르고 CP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와 다른 점이 있죠. 어떤 점이 다르냐면 아까는 이렇게 이퀄 누르고 CP를 누르면 CP로 시작하는 함수 리스트가 쭉 보였는데 함수 리스트가 안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자, 그리고 USL 값이 이제 아까는 셀로 있었는데 셀이 없으면 직접 입력을 해도 됩니다. 602 그리고 598.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name이라고 하는 오류가 나오는 것은 이 CP라는 이름을 갖는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뜻인데요. 자, 이건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통합문서가 XLSX인데 이 통합문서에는 그런 비주얼 베이직 코드가 들어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만들어둔 UDF라는 그 추가 기능을 갖고 있는 그 엑셀 파일을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일 탐색기를 열어가지고 아까 우리가 저장했던 이 udf.xlam이라는 이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줍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해주게 되면 실제로 겉으로는 변화되는 모습이 없지만 지금 상태는 일단 램상에 이게 로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cpr/speak이라는 함수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퀄 누르고 cp. 자, 이제는 그 함수 리스트가 나타나죠. 자, 괄호 열고 여기다가 데이터 콤마 그리고 602 콤마 598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cp라는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비주얼 베이직 코드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자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그 만든 사용자 함수를 이렇게 추가 기능이라는 그런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함수를 쓸 때는 항상 그 함수를 쓰기 전에 그 파일을 실행을 시킨 다음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이 엑셀을 띄울 때마다 그 추가 기능이란 애드인 파일이 항상 로딩이 되도록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사용자 추가 기능들 때문에 엑셀이 좀 늘어진다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좀 귀찮은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냥 실행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엑셀의 워크시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cp/spk를 구하는 방법하고 사용자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cp/spk 구하는 방식을 이제 알아봤는데요. 자,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현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